근데 사실 이제 이 영상은 선생님이 그 들어온 영상인데 선생님 빠지고 교회에서 뒤에 코러스만 틀어놓고 선생님 직접 나와서 예배 때 노래를 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오케이. 네. 그러면 간사 소개.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회에 와주신 걸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그 강의명은 합창 영상 및 음향 편집을 위한 기초 이론을 주제로 해서 강사로 조익현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할 건데요. 우리 조익현 선생님의 간단한 양념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자리 합창연구학회 회장, 한국합창연구학회 회장으로 지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이사, 한국국립 및 시립합창단 지휘자협회 이사, 그다음에 용인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재미있는 강의 들으시고 유익한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할게요. 네, 마이크 세팅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네. 오늘 강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이나 음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럼 장비를 뭐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되게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강의 비슷한 거를 윤학원 선생님, 그 윤학원 코랄 전체에 있는 지휘자들을 상대로 해서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또 한번 강의를 줌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니까 되게 좋기도 하고, 그 줌으로 할 때는 제 방에 세팅이 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했는데, 여기서 새롭게 막 이렇게 세팅을 하려니까 제가 원하는 것처럼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두 대를 놓고 하나는 이제 맥이고 하나는 이제 그 윈도우를 사용하는 거라서 프로그램이 좀 달아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또 모니터 이 프로젝트 좀 이제 교환하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밴드로 지금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줄 압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상과 녹음이 필요한,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요새는 이제 합창이 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좀 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참 원하신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 이론 1을 했는데, 이 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를 구입하고 뭐 프로그램을 조금 익숙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만드는지가 그 다음 강의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약간 준비 과정과 맛보기 정도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나올 때서부터 컴퓨터를 이제 썼어요. 뭐 우리 옛날에 XT, AT 막 이럴 때 있었어요. 프로피 막 5.25짜리 큰 거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거 이제 사용하고 했는데, 그때 처음 나올 때 바로 전이 전동 타자기였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전동 타자기를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쳤던 게 다 막 지워지면서 혼자 알아서 막 가고 막 이런 시대였었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오래 쓰긴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쓰기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곡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악보를 그리는 이런 프로그램들, 뭐 피날레 이런 거 초기서부터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가가지고선 이런 포토샵이 버전이 막 1.0, 2.0 이때서부터 관심을 있게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서 유학하면서 제가 그래픽 디자인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배워서 알바를 신문사에 들어가서 광고 디자인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뭐 이제 유학생들 가면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니까 뭐 조율도 하고 뭐 아이들 이제 악기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때서부터 영상 편집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는 영상 편집을 하면 컴퓨터의 사양이 너무 좋았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조금 하려다가 못했어요. 뭐 돈도 없고 그만한 컴퓨터를 장만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새는 컴퓨터 사양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간단한 이런 영상 작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새 사용하는 이런 버추얼 콰이어 영상은 사실은 기본적인 이런 컴퓨터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서부터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추얼 콰이어에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벌써 10년도 전에 에릭 위테커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그 작곡가가 이런 버추얼 콰이어를 만들어 가지고선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게 2009년도에 버추얼 콰이어라는 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조합해 가지고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뭐 이런 영상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 혹시 뭐 에릭 위테커 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오늘 했던 이 슬라이드는 제가 PDF로 해서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때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아주 신기해 했었어요. 그래도 뭐 감히 뭐 제가 이런 거를 할 생각을 사실 못 했었죠. 근데 뭐 점점 갈수록 이런 버추얼 콰이어를 이제 그 에릭 위테커가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에릭 위테커뿐만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릭 위테커가 10년 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 따라서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도 버추얼 콰이어 6 버전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게 돼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킹싱어즈가 협연을 하는 스테이 앳 홈이라는 콰이어예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의 영상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면 이걸 이제 편집해 가지고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킹싱어즈가 나와서 같이 협연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감히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연주자들하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이제 버추얼 콰이어 미국 쪽에서도 만들고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버추얼 콰이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도 하고 유럽도에서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나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합창 지휘자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조금 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3년째 막 들어오는 이 시기라서
야,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런 버추얼 콰이어를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도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물론 미디어에 관심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프리미어라는 이런 영상 편집기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저도 그걸 초기에 한번 써봤는데 이게 뭐 조금 쓰면 다운돼 버리고 컴퓨터가 뭐 그래서 조금 하다가 사실 말았는데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컴퓨터예요. 제가 집에서 가져온 컴퓨터인데 뭐 사양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도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들었던 이런 성가대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어설프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몇 번씩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노하우를 갖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찬송가 이게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찬송가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막 뒷 배경도 막 다 다르고 뭐 상당히 좀 이제 그렇죠. 그러다가 이 칸타타를 저희 성가대가 맡았는데 칸타타를 만들 때 이제 외주를 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도저히 이거는 뭐 못하니까 녹음도 스튜디오 가서 녹음도 하고 영상도 맡기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스튜디오에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겁도 없이 한번 뛰어들었죠. 그래서 칸타타 5곡을 우리가 이제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게 이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방송 사고가 나는데 하루에 막 16시간씩 집에서 앉아가지고서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해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 이제 장면인데 뒤에 백그라운드 보면 뭐 수백 명이 꼭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백 명이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선 무사히 했었죠. 지금도 보면 조금 이제 좀 어설픈 부분들도 있고 가장 어려웠던 게 영상보다 음향이 되게 어려웠어요. 음향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TV에서 나오는 영상을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소리가 아닌 거라. 그래서 그게 보면서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서 제가 그 후에 영상은 저 혼자 제가 셀프 스터디를 했는데 녹음도 제가 혼자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녹음은 그 프로들이 하는 그 사운드에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레슨을 받기 시작을 해서 그 후에 레슨을 받고 최근에 나온 제 그런 것들은 음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하여튼 그냥 되는 대로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아까 조금 처음에 우리 오시기 전에 조금 우리 보여줬던 이런 영상들 크로마키라는 테크닉을 써가지고선 솔로와 협연하는 이런 영상들 또 만들게 됐고요. 또 제가 가르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또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아이들 선생님들이 레슨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런 또 버추얼 이런 영상들도 만들었죠. 그래서 언택트하는 이런 레슨들 이렇게 해서 쭉 뭐 같이 들어가고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에 막 이런 영상들도 만들었는데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그 앞에서 저거 산타 쓰고 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네, 이런 영상들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고 아이들 하는 영상들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재미있는 뭐 007 뭐 이런 영상들도 만들고 제가 용인에 가서 첫 번째 연주했을 때 용인 단원들하고 버추얼 영상을 만들어서 첫 번째의 그 무대를 불 다 끄고 영상 딱 등장하고 제가 에릭 위테커처럼 나와가지고선 영상 틀어놓고 영상을 지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좋았으면 이 수십 명을 동시에
엘리티커나 이런 외국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하는데 제 컴퓨터는 그렇게 따라가질 않아요. 한 번에 돌릴 수 있는 게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룹을 편집을 해서 한꺼번에 붙여가지고선 했어요. 그래서 마치 네 그룹으로 나눠져서 있나 뭐 이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도 보이는 이런 거를 했었죠.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좀 보여드리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코로나 시대 때 했는데 이렇게 나오지 못했죠. 그런데 한 명씩 영상을 찍어가지고선 마치 무대에 쓴 것처럼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뜻 보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약간 색깔들이 조금 다르죠. 저게 똑같은 옷 색깔인데 하나씩 편집하다가 보니까 색상은 똑같이 왜냐면 녹음하는 그 색상들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기를 보통 스마트폰으로 이제 각자 이렇게 막 녹음을 하는데 그게 또 다 색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그냥 약간 그런 모습들이죠. 하여튼 그래서 요런 테크닉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서 만들어서 왔었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컴퓨터예요. 컴퓨터 중에 CPU가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CPU가 이렇게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보통 우리 인텔이나 AMD 거를 써요. 근데 인텔보다 이 영상 편집은 AMD가 CPU가 훨씬 앞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듀얼 코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듀얼 코어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어가 몇 개 있냐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그 안에 몇 명 있냐를 보시면 돼요. 아니, 브레인이 몇 개냐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래서 듀얼 코어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동시에 두 사람이 막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어가 만약에 4개다. 그러면 4개가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6개다. 그럼 6명이 할 수 있는데 이 10코어다 그러면 이제 10명인데 거기에 스레드라는 숫자가 또 붙어요. 스레드 숫자는 2배예요. 그럼 20스레드예요. 저기 보면 지금 10코어에 20스레드면 팔이 2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2개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개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10코어예요. 보통 우리가 쓰는 것들은 요새 나오는 거는 일반적인 컴퓨터는 6코어 정도 써요. 6코어 정도 되면 16개의 트랙이나 16개의 것들을 한 번에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영상에서 보면 이제 12명을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굉장히 버추얼 쿼어 만드는 데는 중요해요. 그래서 저 정도의 10코어 정도 되면 한 50만 원 정도, CPU 하나만 50만 원 정도가 되죠. AMD를 보면 12코어 정도 되면 62만 원 정도예요. 이 CPU 하나만. 요 정도만 돼도 24명을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요새 나오는 AMD의 최고가 64코어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128스레드예요. 그럼 128명이 나오는 것들을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해요. 그 CPU가 굉장히 비싸죠. 글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투자해서 이런 CPU를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상을 저도 잘 못 보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CPU를 통하면 여기에 나오는 다른 또 주변 장치들이 같이 또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발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냉각 장치라든지 뭐 그래픽을 또 이제 운영하는 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가게 이제 되게 됩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CPU가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딱 보실 때 CPU의 숫자가 6코어인지 뭐 10코어인지 12코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게 기본은 이제 보시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인텔이나 AMD는 이 정도 가격인데요. 이게 맥으로 가면 굉장히 비싸져요. 맥으로 가면 6코어가 250만 원 정도 막 이렇게 가요. 요새 나오는 뭐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10코어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이제 300만 원이 있는데 넘어가요. 뭐 CPU가 아니라 이제 전체의 이제 컴퓨터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하면 400만 원이 막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렀어요. 맥을 좀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이게 지금 맥인데 이게 10년도 넘은 맥이야. 그래가지고 이걸로는 작업이 잘 안 돼요. 영상 작업은 안 되고 음향 작업은 돼요. 어느 정도 음향 작업은 돼서 이거는 제가 지금 음향 작업만 하고 영상 작업은 이걸로 AMD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을 좀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봤더니 너무 비싸진 거야. 근데 좀 좋아졌어요. 막 10코어까지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0 몇십만 원이야. 그래가지고선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질렀어. 조금 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취소를 했지. 이걸로 내가 뭐 돈을 벌 거면 몰라도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자. 뭐 그냥 그래서 했는데 맥북 프로라는 게 있어요. 맥북 프로를 쓰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건 아이맥인데 뒤에 저 보시면 제 사무실에 아이맥이 하나 있어요. 아이맥이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6코어 정도밖에 안 되다가 제가 램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도 이 윈도우보다 잘 안 돼. 맥 훨씬 더 사용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장치는 GPU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픽 카드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좋은 거가 이제 CPU가 올라갈수록 그래픽 카드도 조금 좋아지고 특별히 램이 되게 중요해요. 램이 보통 이제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64기가, 뭐 128기가 이렇게 해서 더블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처리하는 그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CPU가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우선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램의 램이 좋아야 같이 빨라져요. 그래서 램도 보통 뭐 16기가 이상 정도는 돼야 돼요. 32기가 뭐 정도 되면 되게 좋죠. 근데 제가 아이맥도 한 40기가로 올렸는데도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게 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윈도우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요새 램이 그래도 많이 좀 내려서 최소한 16기가 이상은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램은 DDR4라는 거를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메인보드 뭐 이제 이런 것들 따라 들어갈 거고요. 쿨링 시스템도 발열 때문에 요새는 지금 요것도 보드 쿨링 시스템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하나 정도로만 돌렸는데 이게 발열이 굉장히 많이 되니까 쿨링이 막 3개씩 들어가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 이제 저장 장치죠. 이제 하드 저장 장치도 어느 정도 저장 장치가 돼야 돼요. 요새는 뭐 저장 장치도 뭐 훨씬 더 이제 커졌기 때문에 뭐 2기가 뭐 4기가 뭐 굉장히 100기가 보통은 우리 핸드폰도 뭐 막 100기가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 그래서 이제 테라바이트로 가죠. 1000기가가 1테라바이트예요. 그래서 보통 2테라바이트 정도는 기본적인 컴퓨터에 하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저장 영상을 하려면 그게 굉장히 보통 하나 뭐 한 4분짜리, 5분짜리 이런 것들을 4K로 하면 한 6기가 정도 돼요. 4기가에서 6기가 정도로 막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커서 저장 장치도 커야 돌아가는데 버벅거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컴퓨터를 이제 보면 되죠. 요게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에 있는 GPU라는 거고요. 요게 램이에요. DDR4라는 요 램을 이제 보통 쓰죠. 그래서 그 컴퓨터에 맞는 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양에 맞는 것을 사서 껴야지 아무거나 낀다고 거기에다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맥도 요 램을 써요. 그래서 요 램이 어떤 거가 호환이 되는지 그걸 잘 보고 램을 사서 요거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맥도 굉장히 쉽고 여기 윈도우 하는 것들도 안에 그냥 슬롯에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마련이 됐어요.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노트북도 더 괜찮아요. 노트북도 이제 사양에 따라서 괜찮으니까 노트북 같은 것들을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진짜 버추얼 파이어를 한다 그러면 맥뿐만이 아니라 맥도 요새는 맥도 이렇게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 20만 원 정도만 더 주면 그걸 조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도 그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음향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용량이 커야 되니까 그냥 이런 노트북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법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마련이 됐으면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제 영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윈도우의 뭐 무비에 관련된 기본 이제 뭐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이제 뭐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은 그런 것들 뭐 그냥 써도 돼요. 저도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써서 손쉽게 그냥 했는데 조금 더 고난이도의 것들을 이제 만든다. 뭐 영상 우리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도 이제 영상악보. 영상악보를 만드는 것들, 영상악보에다가 음향을 넣고 뭐 파트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프리미어 프로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리미어 프로는 그전에는 다 뭐 이걸 통째로 이렇게 팔았어요.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선 팔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고 다 그냥 그 월정액으로 해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가 한 달에 24,000원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뭐 포토샵도 그렇고 이 어도비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요새는 하나 프로그램을 전체를 사지 않고 월정액으로 해요. 그럼 오래 쓰면 이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달에 24,000원씩 나가니까 한 달만 쓰고 안 하면 뭐 괜찮은데 이제 오래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어요. 내가 쓸 때만 한 달 쓰고 또 끊고 또 다시 또 한 달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물론 1년치를 내면 조금 더 할인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도비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운로드를 하고 구매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7일간 무료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일 동안 한번 무료로 써보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 이제 구매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 7일 쓰고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끊으시면 돼요. 처음에 들어갈 때 뭐 다 카드 등록을 해야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7일 딱 보고 있다가 7일 전에 이제 캔슬을 하시면 돈은 안 나가요. 7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 프리미어 프로가 좋은 게 이렇게 윈도우즈에서도 돌아가고 맥에서도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리미어 프로가 굉장히 좀 헤비해요. 돌아가는 액션이 좀 이렇게 좀 무거워요. 우리가 좀 무겁다고 그래요. 이게 돌아가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쓰려면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사양이 충족이 돼야 잘 돌아가요. 근데 보통 이 정도의 그냥 오래된 이런 거 가지고는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돌아가고 요 정도의 사양, 요게 지금 6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레드가 한 6 정도 되는 스레드에 코어가 CPU가 6코어예요. 이 정도 되면 한 10명 이상 거는 동시에 이제 돌아가는 이런 게 되죠. 근데 보통 브이로그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멀티 소스를 하지 않고 그냥 영상의 편집들 동시에 나오는 거 아닌 편집들은 일반적인 것들로도 충분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그렇게 좋은 사양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프로하고 근데 맥에서는요 파이널 컷 프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한 37만 원 이 정도 하는데요. 요거는 맥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윈도우즈에서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 좋은 거는 한 번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월정액이 아니라 37만 원이니까 좋고 이게 맥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서 헤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이널 컷을 쓸 건지 프리미엄 프로를 쓸 건지 버추얼 제가 써보니까 버추얼 영상을 쓰는 데는 파이널 컷으로는 세밀한 작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추얼 파일 영상을 만들려면 프리미어 프로가 좋고 거기까지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어떤 영상 프로그램을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파이널 컷도 되게 이렇게 직관적이라서 쓰기가 되게 좋고 그 사양도 너무 고사양 아니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널 컷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프로들도 프리미어 프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파이널 컷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두 개 다 공부해 봤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주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 이런 영상을 제작하기는 파이널 컷으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았어요. 이 외에 영상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소니에서 나오는 베가스 프로라는 것, 또 비디오 패드라는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저도 이렇게 영상을 띄워보고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프리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많이 쓴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이해해야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보다 훨씬 더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쓸 때는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요새는 이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 이거를 설명하는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대로 이제 따라하고 막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유튜브가 좋은데 나중에 한 번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잊어버려. 그러면 또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책을 사서 보면 책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되고 처음 할 때는 알 것 같은데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잊어버렸어. 그럼 또 책에서 찾고 그래서 책이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책을 또 많이 사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소스 이렇게 이제 창들이 이제 기본적인 창들이 이제 떠서 이쪽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소스를 여기다 두고 이걸 끌어당겨서 이쪽에다 옮기면 이제 그런 이제 파일들이 이쪽으로 옮겨져요. 위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요게 영상의 파일들이고요. 요 아래쪽에 위에 있는 것들은 가사예요. 저기 그 분홍색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영상 클립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음원의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같이 이제 편집을 하게 되고 영상의 그 소스는 여기서 이제 뜨게 돼요.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서 어떻게 이제 뜨는지 이렇게 보이게 되고 요쪽의 패널에서 편집에 관한 것들,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리미엄 이제 프로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 왼쪽에서 이제 요거에서 이제 편집 작업들, 애니메이션 작업들, 영상이 흘러가고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들이 이렇게 쫙 지금 요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8명이잖아요. 그 제 컴퓨터로는 8명 정도 해서 한 10명 요 정도는 그냥 다운되지 않고 흘러가요. 요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요게 요 트랙들이 동시에 여기다가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한꺼번에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CPU가 관련이 돼요. 그래서 동시에 여기서 만약 100개를 올린다. 그럼 100개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CPU가 한 700만 원짜리는 써야 되고 주변 장치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로 돈을 벌 것도 아닌데 그렇게 투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생각한 게 요만큼 만들고 그 다음 또 저만큼 중간에 만들고 해서 붙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붙인 거예요. 3개를 만들었어요. 요만큼 왼쪽에 또 중간에 또 한 8명, 9명 또 요쪽에 또 만들어 가지고선 딱 붙였는데 요게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조정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래서 하나를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렌더링을 해요. 그러면 파일이 하나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소스가 하나밖에 안 돼. 요거 트랙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걸 3개를 만들면 요 트랙이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3개 정도 트랙이 쌓인 거는 이제 흘러가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칸타타도 마찬가지로 4개 그룹을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서 붙였던 그런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마치 뭐 한 72명 제가 우리 성가대 72명 파일을 하나의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72명을 렌더링해서 72명이 4개 쪽으로 나오면 정말 수백 명이 이제 한 300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런 그 대견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봤더니 한꺼번에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했더니 뭐 컴퓨터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 떠올랐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선 이제 붙이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한쪽씩 해가지고선 이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요걸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교회 사진을 제가 가지고 찍어가지고서 교회 사진을 약간 이제 편집을 하고 해서 그 배경에다가 이제 요렇게 영상을 이제 삽입을 한 거예요. 요거를 이제 크로마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크로마키 이제 녹색 천에다가 그 이제 날씨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크로마키를 이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푸른색이나 녹색 천에다가 찍으면 나중에 푸른색을 빼면 그걸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 영상이 저런 배경에다 딱 올라가면 뒤가 안 보이게 됩니다. 약간의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조금씩 해서 하면 거의 뭐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뒤에 천을 아주 평평하게 만들면 완벽하게 그걸 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기 와가지고선 제가 여기 천을 여기다가 쫙 쳐가지고선 사람들 한 번에 한 10명씩 세워가지고서 동시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소스를 받아가지고선 하나하나씩 다 작업을 한 거죠. 녹색 다 빼고, 그리고 이제 입 모양도 다 이제 맞추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프로그램 써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녹음이에요. 그래서 녹음을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버추얼 영상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 음악이잖아요. 영상을 암만 잘 만들어도 역시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편집을 잘하지 못하면 못 듣겠더라고요. 그게 영상을 암만 잘해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깨닫는 게 이 음향 편집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이제 또 음향 편집을 또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향 편집을 하려면 또 무슨 프로그램이 또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는 케이크워크라는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케이크워크를 써서 녹음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MR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때 막 이렇게 자다가 우리 애들 막 깨워가지고 막 노래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서 애기 때 막 그런 목소리도 있고 막 했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한국에 와서는 뭐 잘 안 했죠.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으니까 뭐 제가 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영상 작업을 하니까 이제 음악 소스를 좀 본격적으로 또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했더니 이제 이런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DAW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DAW를 설치를 해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기했던 케이크워크라는 거가 있는데 지금도 써요. 지금도 쓰는데 많이 쓰지 않죠. 근데 좀 비싸요. 되게 좀 비싸더라고요. 윈도우가 199불. 근데 한 달에 20불 정도씩 이것도 이제 월정액으로 하든지 200불 내고 쓰든지. 큐베이스라는 걸 많이 써요. 윈도우에는 보통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다 큐베이스라는 거를 씁니다. 이것도 뭐 한 100만 원쯤 되고 한 달에 뭐 한 16만 원 뭐 얼마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로직 프로. 맥에서는 이제 로직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로직을 써요. 로직 프로는 한 25만 원쯤 해요. 그러니까 되게 싸죠.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로직 프로가. 그래서 전문가들도 로직 프로를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스튜디오에서도 로직 프로를 가지고 많이들 써요. 뭐 세계적인 로직 프로 쓰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스튜디오에 가보면 로직 프로 쓰는 데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프로툴스라는 걸 많이 써요. 프로툴스라는 걸 많이 쓰는데 맥을 사면 기본적으로 그라지밴드라는 거를 깔려 있어요. 그라지밴드가 로직 프로의 약간 그 쉬운 버전이에요. 그 두 개가 호환이 되긴 해요. 그래서 간단한 녹음 편집은 그라지밴드라는 요거가 깔려서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요걸 뭐 사용해서 녹음도 되고 약간 편집도 되고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쓸 때는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할 때는 이제 로직 프로를 사서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믹스 패드라는 것도 좀 있고요. 사운드 포지라고 소니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사운드 포지를 좀 썼었어요. 이것도 되게 편집이 되게 좋아요. 녹음보다 사운드 하는 편집이 되게 좋아서 사운드 포지를 많이 썼는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해요. 소니에서. 웨이브 패드라는 요 무료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오다시티 이것도 이제 무료 버전인데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하고 막 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로직 프로라는
화면 그라지 밴드라는 거예요. 근데 로직도 비슷해요. 로직을 보면 요게 이제 로직 프로의 지금 편집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그라지 밴드에 조금 더 많은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로직 프로 레슨을 좀 받았어요. 레슨을 받았더니 음향 편집은 레슨을 좀 받아야 되겠는구나. 책으로는 되게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로직 프로 레슨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이 저보고 너무 잘한대. 이렇게 잘하는 학생은 처음 본다고. 그래서 야, 내가 젊었으면 이쪽으로 좀 나가서 좀 해도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그 숙제를 주면 열심히 해갔거든요. 열심히 해갔더니 나와서 사람 그 이해, 여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컴프레스라는 건데, 컴프레스 이해를 이렇게 빨리 이해한 사람 처음 본대. 자기가 한 달을 막 가르쳐도 개념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되게 빨리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레슨 했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는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바쁘대요. 이 그 아이돌 음악 그 만드는 작곡가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도 너무 잘하고 소프트웨어도 너무 잘하고 해서 되게 제가 잘 배웠어요. 막 프로그램도 막 깔아주고 막 이제 그랬는데 2달만 배웠어요. 그래서 좀 더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끝났어.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배워서 그 다음 제가 이제 배운 후에는 좀 달라지게 됐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무료 버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쓸 수가 여기 무료 버전이 아니라 요게 프로툴스예요. 저는 프로툴스도 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뭐 직관적으로 되게 쉽다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로직 프로가 훨씬 쉬운데 프로툴스는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스튜디오에 가보면 다 프로툴스를 써요. 그래서 요걸 배우면 스튜디오에서 연계가 돼서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 프로툴스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프로툴스에서 제가 가서 편집하는 사람들 보면 훨씬 뭔가 되게 쉽고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이 로직 프로에서는 좀 다른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툴스를 쓰면 좋은데 이게 되게 비싸요. 옛날에는 뭐 너무 비싸가지고선 뭐 접근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월정액으로 하는데 월정액이 프리미엄 프로처럼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얘네는 한 3단계가 있어요. 아주 초보, 그 중간 단계, 프로들이 쓰는 게 있는데 이게 기본 거는 그라즈 밴드 같은 정도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의 뭘 잘 못해. 그래서 중간 거 정도는 써야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 프로 버전으로 가면 10만 원이 넘어가던가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좀 비싸더라고요. 이런 그리고 조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뭐 패드, 웨이브 패드 여기서 오디시티인가 이건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좀 한번 맛을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윈도우즈에서 다운로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오다시티라는 거고, 이거 웨이브 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네, 오케이.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 할까요? 이제 50분 정도 했는데, 네. 이제 이론이라서 졸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뒤에 커피도 있고 하니까 뭐 커피도 한 잔 마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도 잠깐 쉬시면은. 설명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기본적인.
쉬는 동안 제가 만들었던 영상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AW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뭐 로직 프로를 하든지 뭐 프로툴스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버전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녹음의 소스를 이제 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는 녹음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영상 악보를 만약에 만들어. 근데 소스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중앙선가에 뭐 한 것처럼 어떤 음원의 소스가 있고 그걸로 그냥 소스는 쓰고 이제 화면에 악보만 만들면 녹음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추얼 영상 같이 우리의 노래를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하려면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의 소스를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녹음 장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일단 DAW는 있어. 그럼 DAW를 통해 가지고 무슨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네. 녹음용 이제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에 두 종류가 있어요. 다이내믹 마이크하고 콘덴서 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이내믹 마이크는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교회에서 마이크 들고 하는 그 마이크는 다이내믹 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이내믹 마이크 조기도 이제 있는데 다이내믹 마이크고요. 그다음 요거는 콘덴서 마이크예요. 요거는 콘덴서 마이크예요.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소리를 잡아요. 그래서 좀 넓게 잡죠. 그래서 이렇게 콰이어를 잡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고 물론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들도 거의 다 콘덴서 마이크를 써요. 굉장히 그 세밀하게 잡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그냥 가수의 목소리만 들어가면 좋겠다 할 때는 다이내믹 마이크가 훨씬 나아요. 주변의 소리까지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다이내믹 마이크를 교회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다이내믹 마이크예요.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슈어라는 제품을 많이 쓰죠. 요거 보통 하나에 14만 원 정도 해요. 그 집에서 녹음을 할 때 뭐 요거를 써서 녹음을 해도 되는데 요런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죠. 요게 AKG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20만 원 정도 하는 거고 P420 요거 윗단계예요. 요것도 지금 그 전에 저는 요거를 한 50만 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반값이야. 25만 원밖에 안 해. 너무 싸요. 지금 요거 P220도 2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갈수록 막 싸져요. 근데 P420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 살려면 요거 하나 장만하면 굉장히 감도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쓰고 비싼 거는 이제 이런 너이만이라는 제품이에요. 너이만은 이 마이크계의 페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싼 게 보통 막 200만 원대가 넘어요. 보통 뭐 7, 800, 뭐 1000만 원 넘어가기도 하고 스튜디오에서 쓰는 것들은 뭐 2000, 막 굉장히 비싼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로드라는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해요. 45만 원짜리 AKG에서 뭐 140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녹음할 때 이런 거 뭐 너무 마이크는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가지고선 지금 요거 제가 쓰는 요게 옥타바라는 러시아 제품이에요. 러시아가 1950년대에 굉장히 그 마이크에 뭐 제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옥타바 제가 요거 두 개에 70만 원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70만 원 정도 하는데 유럽에서 직구를 하니까 이 70만 원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얼마 했더라? 한 50만 원 정도에 샀나요? 두 개에. 근데 이것도 뭐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악기 녹음할 때는 이렇게 일자형, 펜슬형 이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 녹음할 때는 아까 봤듯이 이런 거를 보이스용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악기 할 때는 이런 것들. 중간에 있는 요 AKG 요거는 하나에 한 12만 원 정도 한 것 같고요. 요 너이만 요거가 넣으면 비싸요. 24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녹음 여러분들 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제품 브랜드 네임을 보고 너이만 거 가져오면 괜찮은 거 가져왔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너희만 안 써요. 너희만 안 쓰고 너희만 안 쓰고 뭐 쓰더라. 근데 그것도 꽤 비싸요. 한 300만 원 정도 뭐 해요. 근데 이런 것들 보니까 이제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있는데 컴퓨터에 직접 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드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선 하드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게 인터페이스예요. 요게 인터페이스인데 보통 이제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제가 써봤더니 스칼렛이라는 요게 한 26만 원 정도 했는데 저는 반품했어요. 왜 반품했냐면 생각보다 사운드가 그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게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쓰는 거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걸로 직접 녹음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중간에 연결해서 쓸 때 사용하는데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믹서예요. 요거는 아날로그 믹서예요. 요건 아날로그 믹서고 요게 디지털 믹서인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30만 원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요 소리가 요 믹서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서 하면 지금 안 들리죠? 지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음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소스를 해서 저쪽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마이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에 마이크가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게 나온 지 얼마 안 나왔어요. 플로 8이라는 제품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장만하신다 하면 제가 요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믹서예요. 그래서 요게 6개의 소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래도 있고 아웃풋이 지금 2개, 3개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블루투스가 돼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을 바로 저쪽으로 소스를 내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음원을 여기서 틀고 마이크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오케 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녹음을 내가 이 반주에 맞춰서 녹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믹서가 오디오 믹서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이걸 디지털 믹서, 뭐 아날로그 믹서 이걸 다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해요. 컴퓨터하고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마이크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해주는 믹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믹서에다가 이제 끼워가지고서 이제 들어오게
하죠. 요것도 베링거에서 나오는 이거를 보통 많이 써요. 요거를 우리 이 법인에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네, 나중에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요게 한 150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채널이 기본이 16개를 쓸 수 있고 확장하면 32개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16개에서 32개까지 쓸 수가 있는 인풋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믹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튜디오 가보면 뭐 쫙 크잖아요. 그거 다 아날로그예요. 다 아날로그라서 뭐 32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하나면 32개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참 엄청나죠. 그럼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디지털로 가면 뭐 눌러서 막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되게 많고, 아날로그는 이렇게 직관적이에요. 그냥 크고 작고 위에서 뭐 어떤 걸 EQ를 어떻게 만드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디지털은 되게 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되게 이제 간단하고 되게 싸죠. 옛날에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싸요. 그래서 요새는 스튜디오에 가면 이제 거의 다 디지털 믹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50만 원짜리 중형 교회에 가면 거의 요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중형 교회에서도 쓰는 아주 되게, 그래서 라이브에서 되게 효과를 많이 이제 발휘해요. 라이브에서 조정을 하고 뭐 녹음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는데, 저희는 여기서 녹음할 때는 이걸 써요. 여러 개의 소스를 쓰니까 오케스트라 챔버 같은 거 한꺼번에 막 10개 이상 이제 소스를 받아야 되니까 요거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정도는 있어야 동시에 소스를 이제 받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믹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DAW에서 소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냥 집에 있는 뭐 그냥 간단한 컴퓨터 마이크로 듣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니터 스피커들은 그 안에 다 이퀄라이저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스피커가 있고 또 하이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면, 다른 데서 들어보면 내가 했던 거하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모니터 전용 스피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이퀄라이저가 내장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생으로 들릴 수 있는, 내가 편집을 했고 내가 원했던 그런 소리가 바로 다 들릴 수 있는 모니터형 스피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거 칸타타를 했는데 집에서 TV에서 딱 나오는데 이상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운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볼륨의 크기도 그렇고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게 되죠. 제가 이제 그래서 뭐 비싼 건 못하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좀 싼 거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 오디오라는 건데요. 뭐 집에서 하기엔 괜찮더라고요. 한 조에 좀 작은 거가 60만 원 정도 했어요. 요거보다 사이즈가 좀 크면 한 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클립시라는 거, 요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26만 원 정도 했었는데, 요것도 크게 커지면 좀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제 방에 있는 워크스테이션이에요. 제가 이제 집에서 작업하는 환경이죠. 이렇게 모니터 3개 정도 있고요. 여기 모니터용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 맥도 사용하고, 또 여기 또 소스로 사용하는 디지털 건반도 있고요. 뭐 이 정도 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제 와이프가 들어오질 않으려고 그래. 너무 지저분하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모니터가 한 3대 정도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컴퓨터에서 3개까지는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채널 이렇게 멀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맥에서 음원 작업은 맥에서 하고,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옮겨서 영상 작업할 때 이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튜브에서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프로툴스에 관한 사운드 디자인 이런 책도 있고, 프리미어 프로에 관한 책들, 또 파이널 컷도 공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뭐 이런 것들 공부하고, 이제 로직에 관한 책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책만 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레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레슨이 뭐 주위에 요새는 레슨 그 앱이 있잖아요. 그 뭐죠? 그 레슨 승고 같은데 막 찾았어요. 승고에 올려가지고선 하니까 막 수십 명이 그 견적서가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잘 괜찮아 보이는, 그리고 집에서 가깝고 영상으로 말고 대면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가가지고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레슨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뭐 이런 집에서 만약에 로랜드 같은 거 이런 것들 요게 한 100만 원 좀 하더라고요. 이런 디지털 피아노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작업은 만약에 영상 작업을 한다 그러면 가이드 음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이드 음원에 맞춰서 연습들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MR 같은 걸 이제 만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악보 만들 때 악보 영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원 소스를 필요로 하니까 그런 음원을 이제 만들어요. 자기가 뭐 피아노를 쳐서 기본적인 MR을 만들고, 거기다가 노래를 파트별로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 아니면 피아노로 파트를 쳐서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영상 편집을 할 때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가이드가 필요해요. 개별 영상을 뭐 16대 9로 할 건지 4대 3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 보통 16대 9로 Full HD 뭐 이런 것들 만들고요. 1920에 1080이라는 요게 이제 Full HD 크기예요. 보통 그걸로 하고, 저거보다 높아지면 뭐 이제 4K 막 이렇게 가면 영상의 파일이 너무 커져요. 그거는 나중에 편집해서 쓰면 되니까 소스는 저 정도로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편집의 디자인을 구성을 하고 세로로 찍을 건지 가로로 찍을 건지 이런 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했는 거 이제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벽에다가 쫙 이렇게 해놓고 영상 저렇게 칸타타 할 때 크리스마스 칸타타 했었는데 저런 복장을 입고 앞에다 카메라 하나를 다 설치해놓고 가사를 앞에다 띄웠어요. 저 앞에 프로젝트에다 보이시죠? 프로젝트에 띄워가지고선 약간 이제 가사를 뭐 불러주기도 하고 그 앞에 보기도 하고, 어차피 음원 소스는 쓰지 않을 거예요. 영상 소스만 쓸 거니까 음원을 만들어 놨어요. 녹음을 다 해서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 뭐 프로들 써가지고선 다 편집 끝나서 그걸 틀고 한다든지, 아니면 피아노 하여튼 기본적인 이제 템포를 맞춰야 되니까 피아노 MR을 틀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 녹음을 이제 하게 했었죠. 이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뭐 이제 동시에 눌러주고 영상이 들어가게, 뭐 꼭 동시에 안 들어가도 돼요. 하여튼 음악이 들어가기 전에 영상이 찍어져야 돼요. 음악이 들어갔는데 하면 그 앞에를 못 쓰니까 하여튼 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찍으시면 돼요.
이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녹음 이제 소스를 받을 때 했던 그런 모습. 요게 이제 아까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든지 뭐 용인에서 우리가 했던 거, 요게 이제 크로마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런 이제 녹색 천을 사가지고선 벽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저기 한 15m, 한 3m에 한 15m 아래까지 서야 되니까 저게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거를 제가 사가지고 벽에다 치고, 요것도 용인에서 벽에다가 우리 홀에다가 약간 큰 홀에다가 이걸 해놓고 하나하나씩 다 촬영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연습 이제 편집을 했어요. 공이 참 많이 들어가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외주를 주려고 그랬더니 3분짜리 하나 하는데 7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길로 나설까? 될까? 그런데 문제는 이 소스를 촬영을 하고 교회가 그거를 진짜 열성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기 목소리가 녹음이 들어가니까 녹화를 안 하려고 그래. 녹음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 안 쓴다 그래도 그래서 그냥 립싱크 처음에는 진짜 그 소리를 좀 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음질도 별로 안 좋고 잘하는 사람 소리는 괜찮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안 쓰는 게 도움이 돼.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소스 녹음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립싱크 해라 마치 하는 것처럼 립싱크 했죠. 그랬더니 훨씬 이제 영상을 이렇게 취합해요. 이건 처음 영상을 취합했던 거예요. 가이드를 잘 못 줬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뭐 굉장히 다양한 배경에 크고 작고 어떤 분들은 뭐 머리가 너무 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머리만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깨가 이제 사실 어깨가 다 나오게 좀 약간 화면이 얼굴이 좀 작게 찍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확장해가지고서 사이즈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선 저렇게 어깨가 막 잘리고 머리만 이만큼 나오면 이제 나중에 머리만 이렇게 커져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알았어. 그래서 어깨가 다 나오고 좀 작게 찍어라. 얼굴이 좀 작게 나오고 그래야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똑같이 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뒤에도 이거는 다 각자가 찍은 거예요.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이제 우리가 몇 번 찍어봤더니 그래서 앞에서 뭘 대놓고 뭐 이런 거 지금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놓고 하면 좋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산발이 있잖아요. 요새는 저렇게 산발 위에다가 스마트폰용이 있어요. 거기다가 끼면 그냥 고정해서 할 수 있어요. 도와준다고 해가지고서 남편이 막 들고 찍으면 막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막 옆으로 갔다 하면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들고 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세워놓고 찍어야 되고. 지금 안에서 세 번째 분도 사실은 너무 크게 찍은 거예요. 저렇게 찍으면 나중에 굉장히 얼굴이 커져요. 이거는 이제 크로마키 여기 와가지고선 이렇게 세워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상을 어떻게 찍을 건지 잘 보시고 4분할을 할 건지 이렇게 4명이 들어갈 영상을 찍을 건지 이런 거 되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6명이 들어갈 건지 그러면 전체 화면에 1920에 1080이야. 그럼 가로 세로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걸 길이에서 3등분으로 나오고 이렇게 2등분으로 나눠서 그러면 몇 개가 들어갈지 사이즈를 보고 이렇게 해서 6개가 이제 들어가려면은 가로 세로를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에서 몇 센치가 나올 때 딱 나오잖아요.
그게 1920에 1080이니까 딱딱딱딱 3으로 나누고 2로 나누면 가로 세로 사이즈가 딱 나와서 그만큼의 화면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만들면 하나씩 가면 딱딱딱딱 가서 붙어요. 이게. 그럼 6명의 화면이 쫙 저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16분할도 마찬가지예요. 16분할도 딱 해서 센치 이렇게 나눠가지고선 화면을 만들게 되죠. 저렇게 제가 이제 연습해봤던 거예요. 16분할 하면 얼마나 사이즈가 될까 이런 것들. 18분할 하면 어떻게 되게 될까. 어떤 센치로 하는 게 가장 좋게 찍는 건가. 이제 그래서 24분할, 64분할, 72분할 이렇게 하면 72명이 들어가는 이 화면을 만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2명을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18분할을 해가지고 그 4개를 하면 48, 32, 72개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개로 하려고 했더니 내 컴퓨터에서 안 돼. 그래서 18개를 다시 9개씩 나눴어요. 그래서 9명이 들어가는 거를 9명을 만들면 하나를 만들 수가 있게 되잖아요. 2개 붙이면 18명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9명을 한꺼번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9명씩 만들어서 이렇게 72개의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나중에 72개를 또 4개로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마지막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이런 화면도 이제 만들게 됐어요. 이런 이제 작업들 4개를 만들어서 4개가 이렇게 약간 벌어지면서 움직이는 이런 화면들도 사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마치 서 있는 것처럼 이런 배치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뒤에 이제 보면 엔딩 크레딧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쭉 화면에 옆에 화면이 있고 뒤에 이제 단원들 이름이 쭉 흐르는 것들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프로같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그 버추얼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했던 그 처음에 우리 봤잖아요. 막 수백 명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만들려면 도대체 컴퓨터의 사양이 정말 어떤 거 난 이해가 잘 안 가요. 정말 슈퍼 컴퓨터가 있어야 저거를 만들지 않을까? 저렇게 한꺼번에 저렇게 돌아가게 하려면 저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뭐 이 정도 그냥 하는 건데 그렇게 외국에서 막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 저 슈퍼컴퓨터를 하는 건가?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까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요. 뭐 그렇게 알고 보면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해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몇 번 하면 또 쉽게 또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숙제. 영상악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단원들한테 손쉽게 뭐 이렇게 음원만 줘서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악보를 보이면서 넘어가는 거. 그렇죠? 악보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중앙아트 책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파트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 단원들이 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걸로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중앙아트 거 이제 요새 사용하고 있고 제 책 요번에 이제 제가 번역한 책도 하나 나와요. 제가 옛날에 처음 귀국해가지고서 중앙에서
컨템포러리 예배 성가라는 거를 했었는데 1집, 2집까지 하다가 안 했었는데요. 예술로 제가 옮겨서 이제 했었죠. 예술 사장이 저하고 대학 동기라서 하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선 그쪽으로 옮겨서 하다가 이쪽에서 또 계속 또 시리즈를 내라고 그래서 3집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녹음을 다 스튜디오에 가서 하고 또 이제 악보를 만들어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단원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이제 이렇게 나눠주거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 만드는 법, 그거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는 이제 7일 동안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7일 동안 해서 만들 수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준비가 뭐가 필요하면 이제 악보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악보를 스캔을 뜨거나 뭐 악보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편집하는 거를 하죠. 여러분은 이제 포토샵을 좀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림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툴, 그런 그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보 한 페이지 전체를 보여주면 너무 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크기 때문에 한 단, 그래서 악보가 피아노하고 4성부가 하나만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선 하는 작업이 일단 기본적인 이제 작업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이제 한 페이지를 다 스캔을 뜨셔야 돼요. 다 한 페이지 다 뜨고 그 하나를 뜬 거를 이제 자르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일단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불러드리고 그림을 이제 악보를 불러드리고 이제 음원을 불러드려서 음원에 맞춰서 악보를 거기까지 첫 페이지가 어디까지 갈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컴퓨터로 옮겨가 볼게요. 이게 약간 멀티로 되니까 이게 화면이 이쪽 화면에 하나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옮겨서 작업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제 작업 창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했던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기를 보면 이제 악보를 이제 이렇게 스캔을 떴어요. 악보를 스캔을 띄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스캔을 떠서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가 이렇게 뜬 거야. 근데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르죠. 그렇죠? 요걸 여기를 자르고 또 여기서도 요걸 잘라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라서 준비한 게 요런 악보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되게 좀 이쪽에서 오니까 네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잘라서 요게 이제
이제 첫 번에 이제 장면으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선 이렇게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선 요 작업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 포토샵에서 요 작업을 해요. 포토샵에서 요 전체 화면을 불러넣어서 그걸 이제 하나씩 잘라요. 그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봤던 프리미어 프로에 이렇게 요 소스를 이쪽으로 이제 불러드려요. 소스를 이게 이게 이쪽 화면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쪽 화면이 안 보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몇 분 안 되시니까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쪽 이제 패널이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보면 기본 패널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고 이제 요 위에는 이제 네. 이쪽에다가 이제 소스를 불러 오게 돼요. 이쪽에다가 이제 어떤 클릭을 해서 이제 잡아와 가지고서 일로 이제 불러드린다든지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이런 화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잡아 가지고선 이쪽에다 놓으면 여기서 이제 화면이 이쪽으로 하나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로 들어오게 됐죠. 요거를 당겨 가지고선 요쪽에다가 불러드리면 이쪽으로 앞보가 일로 들어와요. 이쪽에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그래서 요 앞보를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네, 이게 프리미엄 크기로 비율 조절을 하면 여기에 맞게 딱 이렇게 이제 화면이 하게 돼요. 요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클릭을 하고 요 아래에 크기를 맞추는 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이렇게 하면 이쪽에 딱 떠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쌓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자를 때 여기 요 사이즈에 딱 맞게 자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백이 비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맞추냐 하면 이렇게 흰색, 지금 여기 이제 흰색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흰색이 여기 있죠. 흰색 바탕을 하나 만드는 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새 항목이 딱 들어가서 여기에 색상 매트라는 데 들어가 보면 여기서 색상 매트에서 이제 여기 저쪽에 떴는데 이쪽에서 이제 색깔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래서 흰색을 하면 확인 누르면 흰색이란 색상 매트에다가 뭐 흰색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화이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화이트가 떠요. 그 요걸 이제 요걸 요쪽으로 이렇게 옮겨요. 옮기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흰색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요걸 딱 그래서 올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게 원래는 조금 작았는데 요게 들어가서는 바탕이 전체가 요 화면에 깔리게 돼요. 그러면 요게 악보가 좀 작아도 나머지의 화면들 속에서 흰색이 깔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에 이제 화면들은 요걸 누르면
이제 안 보이는 화면들이에요. 그 두 개 지금 눈 거는 내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하고 나머지 이제 요거를 이제 하나씩 여기다 이게 다 이제 설치를 하나씩 앞볼을 넣었는데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네, 요게 이제 흘러가면서 요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올라갔던 거에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서 소리가 여기까지 가는구나. 만약에 여기였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내가 소리가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야 돼. 그러면 얘를 당겨 가지고선 소리가 있는 부분까지 요걸 당기면 거기서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그 다음 앞볼을 여기다가 붙이면 돼요. 또 다른 앞볼 여기다가 가져와 가지고 여기 붙여서 하면 이렇게 쭉쭉 넘어가죠. 그럼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 딱 스탑 시키고 당겨서 여기까지 오고 당겨서 여기까지 오고 해가지고서 쭉 만들게 돼요. 음원을 여기 지금 요 음원에 있는 여기 보면 병복궁 타령의 이제 합창 전체 요거는 지금 이제 피아노를 쳐가지고서 파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합창 소스가 있고 테너, 테너 투 바리톤, 이건 남성 합창단 이거 만든 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올려가지고선 이거에 그러니까 녹음을 받을 때 이런 녹음의 DAW에서 작업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먼저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첫 번째 트랙에 맞게 두 번째 피아노를 흘러가면서 또 파트를 쳐요. 그래서 파트를 또 녹음을 하게 되죠. 그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놔서 싱크를 맞춰가지고선 거기에 딱 맞게 들어오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들어와서 솔로 이렇게 하면 요것만 소리가 나게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테너예요. 네, 그렇죠? 피아노. 밑에 소리는 좀 약간 작게 하고 그 소리만 좀 높여서 그 파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만들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으면 요걸 이제 렌더링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를 한꺼번에 다 이제 압축을 시켜서 하나의 MP4라는 파일을 만들게 되면 이게 영상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M을 이제 누르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내보내기 하면 얘가 쭉 가면서 파일을 다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면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공부를 하고, 이제 로직 프로라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동영상 유튜브에 떠 있어요. 튜토리얼 떠 있고, 또 프리미어 프로도 아주 기초서부터 어떻게 까는지, 이걸 어디서 어떻게 까는지서부터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봐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기본적인 이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깔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좀 찾아보셔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들고 이렇게 거기서 하라는 대로 좀 따라가면 얼마든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소스도 다 거기서 올려서 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악보들 이제 만들 수 있고 조금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지휘하는 영상도 좀 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보만 보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휘하는 거 봤는데 좀 남사스러워서 그 다음에 일단 뺐는데 이런 것들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다가 그것만 삽입해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테크닉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유튜브에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책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책만 이렇게 잘 읽어보고 따라가면 그런 영상들, 분할 아까 해놓은 방법들 이런 것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저도 뭐 배워가지고서 하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네, 혹시 뭐 이렇게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한 10분쯤 남은 것 같은데 네. 궁금한 점이나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점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뭐 보다가 뭐 어려운 점이 뭐 있었던지 아니면 그런 게 있으시면 네. 그 사운드 녹음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같이 하고 난 뒤에 네. 이제 믹싱을 하시잖아요. 네네. 합쳐가지고 이제 하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어떤 네. 이퀄라이저나 뭐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네네.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네. 이제 조금 가장 그런 부분들이 합쳐질 때 가장 좀 유의해야 되는 점들이나 네. 또 좋은 팁들이 있으시면 이 음향 그 영상보다 음향이 정말 되게 어려워요.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내가 듣는 게 맞는 건지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에디팅을 할 때 믹싱이라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요. 그래야지만 돼요. 믹싱이라는 거는 각각의 소스에서 소스를 이제 만지는 거예요. 소스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뭐 거기 노이즈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이상한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하고 나서 뭐 밸런스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이펙트도 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스터링이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선 볼륨을 업 시키는 작업들을 해요. 마스터링에서도 약간의 믹싱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믹싱이 끝나고 나도 제가 이제 그 연주를 할 때 이제 그 아르테에서 같은 공연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연주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들으면 너무 작아 소리가. 왜 다른 데 한 거 보면 되게 소리가 큰데 왜 우리 거는 이렇게 소리가 작지? 봤더니 다른 데에서 이렇게 크게 나는 소리는 다 마스터링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통 우리가 아르테에서 촬영을 하면 음원 소스는 자기네가 만지질 않고 뭐 롯데면 롯데에서 믹싱한 그냥 작업 그 소스를 그냥 받아요. 근데 피크가 나지 않으려고 소리를 다 낮춰요. 그래서 낮춰서 소스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송 출력할 때 약간 높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영상을 만들 때 그냥 받은 소스를 그대로 렌더링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리죠. 그럼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마스터링을 안 한 상태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마스터링을 해서 다 소리를 어느 정도 올려줘야 돼요. 큰 소리는 너무 커지지 않게 해야 되고 작은 소리를 높여주고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전체 레벨을 맞춰주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믹싱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믹싱 다음에 마스터링이라는 작업까지 해야지 이제 진짜로 우리가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듣는 그런 소리들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걸 잘 몰랐었는데 레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그 레슨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이쪽에서 봐야 이제 로직 프로는 네, 요게 예, 저 지금 이제 밑에 콰이어만 들리게 했던 거고요. 이제 위에 이렇게 하면 이제 반주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반주만 들리고요. 네, 요거는 이제 콰이어 소리만 각각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다 따로따로 믹싱을 한 거예요. 한 상태에서 지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이펙트도 넣고 여러 가지 밸런스를 잡죠. 여기에 크기 조절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MR을 만들어야 돼요. 이 MR을 구하든지 이 MR을 만들어서 이거를 듣고 녹음을 하면 여기에 이 아래 트랙에 녹음들이 돼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면 소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이 화면이 뜨잖아요. 위에 오디오 트랙을 지금 여기 일에 하나 만들겠다라고 요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 만들면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가 뭐 5개 이렇게 쓰면 여기에 크리에이트에서 5개의 지금 트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게 레코드가 이제 여기 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앞에 지금 이렇게 요걸 줬는데 요걸 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파형이 생기잖아요. 요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상태죠. 요게. 그래서 여기서 소스를 잡는 게 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요걸 줬는데 요걸 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파형이 생기잖아요. 엄청 크게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컨덴서 마이크라서 이게 지금 녹음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녹음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요 MR을 틀고 이어폰을 끼고 여기다가 노래를 하면 그렇죠. 요 소스만 여기 소스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냥 작업을 하게 되고 믹싱을 하고 이제 마스터링을 하게 되는데 믹싱 마스터링은 이제 어드밴스드한 그런 이제 과정이라서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만져보고 뭐 튜토리얼 이제 뭐 책도 보고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좀 그래서 어렵고 이제 뭐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뭐 이메일 아니 문자 주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휘자가 지휘만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죠? 지휘자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낭만주의 시대 때에 이제 그래요. 고전주의까지는 작곡가는 작곡하고 어느 정도 지휘 정도 뭐 이렇게 했죠. 근데 낭만주의에 올라오면 이제 지휘자가 대본까지 써요. 이제 그렇죠? 뭐 멘델스존 같은 경우에는 화가잖아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고 평론가에다가 뭐 5개 국어를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바그너는 자기의 오페라의 대본을 쓰고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하고 막 그러죠. 지금은 이제 미디어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가들이 이제 아직도 고전주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노래만 할 줄 알고 아직도 지휘만 하고 막 이런 시대는 벌써 옛날에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서 이 작업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좋아요. 내가 이걸 공부하는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연주를 했잖아요. 아르테에서 공연을 찍었어. 그래서 소스를 받았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 싱크를 못 맞춰, 아르테 애들이. 나처럼 못 맞춰. 음악에 정말 세밀하게 안 맞아서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받아가지고선 영상하고 음원하고 분리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 이렇게 소스를 맞춰요. 그래가지고선 딱 만들어가지고 다시 보내주든지, 그리고 음원을 다시 내가 마스터링까지 해가지고선 다시 렌더링을 해가지고 다시 보내줘서 이대로 그냥 틀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니면 다 돈 주고, 그전에는 다 돈 주고 했죠. 사실 내가 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한다고 돈을 주진 않아. 그래서 그렇죠? 시에서 나한테 돈을 주진 않는데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합창단에 그렇죠?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세이브도 많이 되고 여러분의 그런 능력들이 아주 일치월장한 지휘자의 면모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또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이럴 때 열심히 또 준비해놓고 그때 또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가끔 또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선 콰이어 대면으로 콰이어 세우고 영상에 또 더 많은 사람을 띄우고 해서 동시에 이렇게 하는 작업들 이것도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라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나는 그래서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건데, 하여튼 요 영상과 음향과 두 개 다 공부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게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고 네. 이제 노래 녹음을 한 두세 개 정도 해서 믹싱을 하잖아요. 그럴 때 반주가 이제 처음에 전주가 나오고 보이스가 나올 때 네. 그때 스타트 시점 맞출 때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피아노가 전주가 나오면 전주를 듣고 노래를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죠. 네, 그거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동시에 들어가는 건 되게 어려워요. 동시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 여기에 이 메트로놈이 있거든요. 여기 메트로놈인데 요거를 지금 꽂고 요건 켰어요. 그러면 여기에 템포를 맞춰 놓을 수 있어요. 여기에 메트로놈 마킹 있어서 요거를 변화시키면 만약에 80이다 그러면 80에 1, 2, 3, 4가 이 클릭이 나온 다음에 녹음이 들어가요. 그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틀어놓고 만약에 동시에 연주를 한다 했을 때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오케스트라하고 막 동시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거 정말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가 그냥 일단 먼저 들어갔다가 따라 들어가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지 않으면 지휘를 같이 하면서 하는 건 되게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이 있고 뭐 MR을 요거 피아노는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쳐서 들어가는 거는 뭐 그 템포에 맞추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보이스도 마찬가지로 전주 듣고 노래 들어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면 돼요. 집에서 만약에 녹음을 한다 그러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여기서 하나 틀고 녹음을 하나 해야 되죠. 그래서 트는 거는 이어폰을 끼고 내가 듣고 그래야 소스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소스를 받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녹음할 때도 그렇게 해요. 내가 피아노에 여기서 아웃풋에 이어폰을 껴서 내가 듣고 마이크에서 듣는 노래를 하고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소스를 듣고 피아노를 쳐서 두 번째 트랙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작업합니다. 네. 네. 합창단 녹음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이크 말입니다. 네. 마이크를 그러니까 콘덴서 마이크를 네네. 합창단에 쓰는 쓰죠. 거예요. 네. 다이나마이크 마이크. 네네. 다이닝 쓰면 그 앞사람 소리만 들어가요. 가수 혼자. 네네. 혼자 했고 그리고 그 이제 뭐 여기하고 그 악보를 이제 이렇게 띄우는 거를 이제 네. 여기서 시연해 봤으면 아주 좋았는데 네. 그거 못 봤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 노래방 있지 않습니까? 네. 노래방에 가사. 노래 유튜브에 보면은 네네. 악보를 이렇게 띄워갖고 이 코셔가 쫙 올라가는 거. 네, 쫙 코셔가 옆으로 네네. 음을 악보를 짚어주면서 노래가 딱 반주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보 노래방이죠. 악보만 보고 노래하라고. 네. 그 프로그램은 요거하고는 요거 뭐 다를 수 있는데 그것만 최적화되어 있는 아마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여기서도 이렇게 코셔가 네. 코셔가 음표를 쭉 쫓아가면서 음이 나오는. 네. 그것도 있다고요? 그건 피날레에서 가능해요. 네, 피날레에서 보면 이렇게 플레이하면 그게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네. 그거를 녹화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녹화해가지고선 할 수가 있어요. 피날레. 예, 피날레에서 그건 피날레에서 하면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안 되고. 네네 여기서는 네, 안 하고 예, 피날레에서 보통 하죠. 네,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거 뭐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게 좀 더 헷갈릴 수도 있고 왜냐면 딱 안 맞거든요. 거기 왜냐면 이제 합창단 파트를 줄 때. 네네네. 그게 그 파트 그렇죠. 흘러가게 해서 뭐. 주면은 각 파트별에서 주면 네.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막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어렵죠.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악보를 자르고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 프리미어에서 해야 되고 그냥 그 악보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하는 거는 피날레에서 흘러가게 하면서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가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유익하게 강의를 해주신 강산 주익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차기 강의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학회 회원이신 우리 정지은 선생님께서 합창 음악을 위한 피아노의 사운드의 이해라는 것을 주제로 7월 24일 날 강의하실 예정인데 아직 장소가 좀 미정인데요. 장소가 잡혀지면 추후 공지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